네, 안녕하세요. 꽃봉오리 최선백입니다. 네,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대화하듯이 하는 부분은 오랜만인 것 같아요. 제가 양도세 부분 영상 한번 찍고,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좀 이게 좀 병원에 좀 들릴 일이 있었어요. 아마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거 스텐트 시술이라고 하나요? 혈관이 좀 막혔다 이래가지고 그나마 이제 좀 이게 하고 이게 쓰러기 전에 발견이 돼서 그나마 이제 천만 다행인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내일이 오늘 9일이니까 내일이 윤석열 정부의 출범일이 이제 되겠네요. 아마 뭐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함으로 인해서 뭐 각종 여러 분야에 좀 많은 관심이 또 있겠지만은 전 국민이 이제 또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양도세 완화 부분에 대해서 다주택자분들의 많은 관심이 정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 관심의 초점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. 예전에 이제 한번 인수위 측에서 현 정부, 문재인 정부에다가 이제 요구를 한번 했었죠. 4월 달인가? 그때 아마 했을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발표한 부분은 5월 11일부터 양도세 완화 부분에 대해서 소급 적용을 하기로 현 정부에다가 이제 건의를 4월 달에 했죠.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거부를 한 상태죠. 명분상으로는 뭐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느냐. 그래서 새로운 정부 출범하면은 그때 이제 새롭게 실시를 해라라고 이제 거부 의사를 이제 밝혔는데 그 4월 11일 날 이제 그 기재부 이제 보도 자료에 보면은 일관성 있게 이제 또 추진하고 또 이제 투기 수요 억제라든가 그리고 뭐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믿고 따라준 국민들을 뭐 배신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 표명이 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. 어차피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부분으로 판명이 됐고 뭐 개중에 이제 또 잘된 부분도 있었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잖아요.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이제 또 대선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본인들도 인정을 했고 그러면은 어떤 정치 논리 이런 걸 떠나서 좀 빠르게 해야 될 거는 어차피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은 할 거 아니에요. 하게 되면은 빨리 좀 해주면 어때요? 좀 저는 그런 정치 논리로 좀 적용한다는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. 하여튼 이제 뭐 어떤 명분이라든가 또 어떤 책임 피하기 이런 것보다는 정말 국민들에게 어떤 부분이 더 바르고 더 나은 부분의 정책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머리 맞대고 좀 고민하는 그런 정치를 하는 걸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제 살아생전에 그런 시대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5월 11일부터 인수위 측에서 발표한 게 5월 11일부터 소급 적용을 한다고 발표는 했는데 이 소급 적용이라는 것은 과거를 거슬러서 미친다는 이제 뜻이잖아요. 그래서 이게 인수위 측에서 현 정부에 4월 달에 그 부분을 해줬기 때문에 과연 4월 달부터 적용을 할 건지 또는 내일 이제 새로운 정부 출범하고 5월 11일부터 이제 적용한다고 했는데 또 딜레이 좀 될 수도 있잖아요. 만약에 뭐 5월 말쯤에 이게 시행령이 개정돼 갖고 이제 시행이 됐다 이러면은 5월 11일부터 적용을 할 건지 이 부분은 아마 좀 며칠 지나면 이제 판명이 되겠죠.
예, 여튼 과연 이 소급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좀 지혜로운 양도 방법이 되는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부동산을 아직 뭐 매도를 안 하신 분들은 향후 이제 정책 나오는 거 보고 판단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거고, 또 어쩔 수 없이 세금 관계상 이런 부분인데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파신 분들은 잔금 지급일을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렇다고 잔금 지급일을 매수인 측에다가 서로 협의를 해서 좀 딜레이 할 수 있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부분도 필요한 부분인데, 또 마냥 또 이렇게 잔금 지급일을 늘릴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.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5월 달이니까 이제 6월 달이면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잖아요. 그러니까 6월 1일이 재산세의 보유세, 이제 재산세의 기준일이 되는 날이거든요. 그래서 6월 1일 날짜에 등기부등본에 찍혀 있는 소유자가 그 해에 보유세, 재산세를 내는 개념이 됩니다. 그래서 마냥 이렇게 또 이제 잔금 지급일을 좀 마냥 이렇게 늦출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오늘 한번 매수인 부분하고 잘 한번 협상을 해가지고 혜택 볼 거는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제 집을 그냥 올해 한 채만 팔겠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상관없겠지만은, 이제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그 과세 기간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. 그 과세 기간이라는 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때의 양도세 부분을 이게 몇 개를 팔아주면 누적된 부분을 가지고 양도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. 예를 든다면은 만약에 이제 양도 차익이 한 1억이래 가지고 2천만 원을 세금을 냈어요. 한 1억 정도 양도 차익이 이제 과세 표준이 되면은 한 2,020만 원 정도가 돼요. 한 2천만 원을 냈는데 그 해에 또 팔았어. 그리고 또 그것도 한 1억이란 과세 양도 차익이 생겼어요. 그러면 또 2천만 원만 내면 되느냐? 그게 아니거든요. 올해 팔았던 거, 그 전에 한 대 팔았던 거 합산해서 세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아마 그거보다 좀 더 많이 내셔야 됩니다. 그래서 그 과세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,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그거를 좀 염두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모든 이 보유 조건들은 2년 이상 보유를 한 주택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겁니다. 그냥 무조건 양도세 완화해 준다고 무조건 뭐 이 완화 부분이 적용되는 부분은 아닙니다. 참고로 보신다면 1년 미만의 집들을 팔을 경우에는 똑같아요. 70% 그대로 내야 되는 거고요. 1년에서 2년 사이에 보유한 집들을 팔 때는 60% 양도차익 60%를 내셔야 됩니다. 최소한 2년 이상이 지나야지 과세 표준 구간별로 기본 세율 6%에서 최대 45%까지. 대신에 이제 2주택이나 3주택이나 이제 중과 부분은 없어지는 거죠. 2주택일 때는 20%, 3주택 이상일 때는 30%를 더 플러스한 부분인데, 그 부분을 이제 완화시켜 준다는 얘기니까 향후 뭐 어떻게 진행될지는 몰라도 아마 기준 틀은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내가 과연 매도 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부분을인지는 한번 지금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과세 기간도 좀 고려하시고, 그리고 잔금 지급일 이미 파신 분들은 잔금 지급일을 좀 고려를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오늘 날씨 맑습니다. 이번 주는 날씨가 대체로 맑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마음에도
화창한 날씨처럼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